전공에 대해 궁금한 점, 진로에 대한 고민, 미래융합대학 학생분들의 선택을 위해서 오늘 교수님을 직접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공이 내 길이 될지 오늘은 경영학 박대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대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 오늘 전공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실 건데요. 경영학은 어떤 분야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전공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경영학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만들고 보통 이제 사람은 이제 부모님들이 만드시지만 기업은 사람들이 만들죠. 기업은 분명히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K컬처가 뜰 것 같으면은 그런 K컬처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레저, 여유 시간에 뭘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기업들을 일단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을 만들었으니 생존하게 해야 되고 건강하게 성장을 시켜야 되겠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사회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거를 남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기업들이 굉장히 책임지는 모습으로 자기가 만드는 상품과 서비스에 그러한 철학을 담아내야 되고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해결을 하는. 그래서 요즘의 경영학은 기업을 만들고 생존하게 하고 그다음에 성장하게 하면서 사회에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러한 기업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안에 일단 뭐 자금도 끌어와야 되고 인력도 끌어와야 되고 그리고 생산 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데 또 많이 잘 알려야 되니까 상품 관리하고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상품과 고객 관리를 하는 분야가 마케팅. 그다음에 그렇죠. 종업원을 데려왔으면 인사에 대한 인사 관리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조직 행동론. 그다음에 아까 자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재무와 회계, 그리고 모든 분야의 굉장히 전략과 기획,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경영학 전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일하려면은 기업에서 통하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럿이서 같이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기업들 구성원들 간에 굉장히 언어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영학 전공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필수 언어다라고 좀 느껴지면서 그렇죠. 아주 다양한 분야와 접목도 가능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렇다면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경영과 디지털 보건의료도 있고 또는 AI 의료 데이터학도 있더라고요. 꼭 필요하게 느껴지면서도 어떻게 접목이 되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차병원 차바이오 그룹하고도 관련이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차의과학대학교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굉장히 특성화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산업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전공이 바로 디지털 보건 의료입니다. 앞에 디지털이 붙어 있긴 했지만 뭐 요즘이야 이제 AX, DX 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니까 헬스케어 산업도 이제 그러한 시각으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디지털 보건 의료라는 전공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그 헬스케어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일단 기업은 산업에 다 속해져 있고 그리고 그 산업에 돌아가는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기업 경영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보건 의료와 경영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죠. 그냥 경영만 한 친구들보다 디지털 보건 의료를 같이 이해하는 친구들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경쟁 기업을 알고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을 알고 이 산업을 대체하는 어떤 대체 위협에 대한 걸 인지하는 경영인들은 훨씬 더 좋은 사업 전략과 기획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또한 AI 의료 데이터하고 관련해서는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다 근거가 확실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숫자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항상 데이터나 뉴스에 기반해서 뭔가 얘기를 해야 그렇죠. 아까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랬잖아요. 돈을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금부한테 얘기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만한 가치를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마케팅도 상품 기획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 이 상품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지 안 할지를 필요한가?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게 다 데이터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수요를 예측하고 디지털 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하다. 이 언어가 그렇죠.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거기도 AI 의료 데이터라고 했지만 거기에 본질은 그렇죠. 데이터거든요.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AI 의료 데이터 전공을 통해서 배우고 경영학 전공을 통해서 경영 문제를 AI한테 설명을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데이터를 주고 받아서 근거를 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죠. 그냥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알고 명령하거나 그렇죠. 정확히 알고 예측하거나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그 트라이앵글 같아요. 디지털 보건의료는 산업,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 AI 의료 데이터는 어떤 그런 분석 방법론, 그다음에 경영은 경영 문제와 기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 이런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처럼 세 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전공의 그 융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구분을 지으니까 굉장히 끈끈해 보이긴 하지만 또 다른 분야랑도 잘 어울린다고 들어서 사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도 그렇죠.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케팅 쪽에는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수단이 미디어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는 굉장히 릴레이션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뭐 퍼블릭 릴레이션, 인베스터즈 릴레이션, 컨슈머 릴레이션, 종업원, 인플로이어 릴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인사관리, 재무관리, 상품관리, 고객관리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다 이어져 있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나네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경영학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연결을 하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학문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경영학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실제로도 그 두 전공을 같이 융합해서 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을 뿐만 아니라 이 경영학을 배워서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단순한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창업 연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AI 의료 데이터하고 경영하고 디지털 보건 의료를 하다 보니까 헬스케어 산업에서 여러 가지 AI를 이용한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뭐 학교에 라이즈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제안을 했더니 학교에서 창업 자금도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창업하겠다는 뜻만 있으면은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활동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이제 실습 과정이나 이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활동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연계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차의과학대학교의 경영학의 생존법 이라고 하면은 차병원 그룹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쵸. 차병원 그룹에 기본적으로 병소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 특히 미래형 병원이라고 해서 예방의학 중심의 차움. 하여튼 다양한 그리고 화장품 회사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들까지 상당히 다양한 회사군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런 회사들하고 해마다 경영 사례 개발 대화 같은 것들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차병원 그룹에서 일하는 실제 그 임직원들을 멘토로 해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해서 연구 과제 같은 것들도 계속 하고 있고 현장 견학 같은 것들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차병원 그룹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런 테스트 베드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껏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현장을 저희는 갖고 제공을 있기 때문에 해주신다. 그런 것들 그래서 자칫 이론적으로 치우치고 그냥 시험이다 보는 경영학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과 경영 현장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경영학 전공 특별히 논문이나 연구 같은 것들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어려서부터 경영 문제를 정의하고 자기 스스로 풀어보고 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훈련들을 모든 과목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영학 전공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 전투에서 그 승리할 수 있었던 한산대첩의 비결은 자기가 유리한 고지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일본 사람들을 일본 매적들을 무찔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차 바이오가 잘하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AI를 잘 다루고 데이터를 잘 다루는 어. 무기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영학 전공들보다는 헬스케어나 훨씬 더. AI나 네. 이런 쪽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그러한 경영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꼭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아주 취업도 따놓은 당상으로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아주 탄탄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요. 여기는 사실 좀 연계가 되어 있는 알법한 이런 이전공들을 얘기를 했다면 바이오 관련된 산업도 아주 현대사회에 꼭 필요하고 아주 핫한데 거기에는 또 어떻게 좀 어울릴지. 1976년도에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넨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허버트 보이어라는 사람과 로버트 스완슨이 만든 회사인데 이 허버트 보이어는 분자생물학자였고 로버트 스완슨은 기자 출신이다가 나중에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된 사람이에요. 오. 굉장히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과의 문과의 그렇네요. 만남이었는데 그 당시 76년이면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인슐린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아, 그 정말요? 기업인데 2009년도에 와서 스위스의 대형 제약회사인 로시오한테 팔리는데 걔네들이 그 단백질 치료제 그러니까 화학약품 전성 시대에 단백질과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한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런 회사의 태동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만남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이 1, 2전공 선택할 때 생명과학과 경영학을 융합시키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제2의 로버트 스완슨, 제2의 허버트 보일러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나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점인 세포 유전자 재생이라든가 줄기세포나 난임 치료 분야에서 혁혁한 그러한 경영인들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학교 네. 때부터 그 두 미리. 전공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미래의 경영자들을 꿈꾸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생명과학도들이요 경영학 전공도 같이 하자. 같이 하는 게 좋다. 이거를 제가 좀 슬로건으로 내걸고 싶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해 보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이 창업 또는 다른 전공 모든 분야에서 이 소통을 하고 싶다, 협업을 좀 해야 된다 한다면 무조건 이 경영학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전공을 하기 위한 이 학생분들을 위해서 짧게 어떤 역량을 좀 가지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경영학을 공부하기 제일 좋은 건 주식 투자예요. 어머. 왜냐하면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 기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너무 필요하다. 자기가 만약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이 있으면은 그쪽 분야에 관련된 그 주식을 사다 보면은 당연히 그 기업을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경영학의 출발점이에요. 저 기업은 도대체 뭘 했길래 뭘 만들었길래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궁금하죠. 궁금하다. 그래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뭐 로봇팔, 뭐 로봇다리 만들어 가지고 뭐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걸 뭐 다 대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지만 그 친구가 동시에 그러면 지금 현재 로봇팔, 로봇다리를 만드는 회사들은 어디고 그리고 줄기세포를 통해서 정말로 그 연구가 어디까지 가 있고 어떤 기업이 어떤 임상을 하고 있고 이런 기업과 산업에 대한 걸 같이 공부를 하는 것. 그래서 도대체 돈이 어디에서 많이 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경영학 전공 공부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교수님 에너지도 너무 좋으시고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설명도 아주 잘 해주셔서 모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 전공 또는 1전공이 경영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드는데요. 저는 무조건 다 경영학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경영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미래융합 학생 여러분들께서 경영학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오늘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제가 대답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제가 같아요. 너무 편하게 좀 재밌게 배워간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그렇게 잘 이해하시는지 제가 좀 신기할 정도로. 제가 교수님 팬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많이 보고 공부를 했다 보니까. 네, 오늘은 그러면 또 한번 정리하고 배워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